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진통제의 다음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한라산의 정상인데요. 이렇게 푸른 나무들이, 침엽수들이 파릇파릇해요. 저 밑에는 다 말라 있었잖아요. 신기해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보도기사는 그렇게 마무리 짓고 있었다. 자연항생제의 개발이 목표라면 해석의 방향과 일치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엘버트 박사 역시 그런 물질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 만일이라는 걸 생각하자 해석은 갑자기 숨이 멎을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다. 노벨상의 수상자가 찾고 있는 그 물질을 만일 해석 자신이 찾는다면, 그렇다면 통증, 진통, 천연물질, 천연진통제, 할머니 노벨상. 해석은 문헌 정보실을 걸어 나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정신이 몽롱해짐을 느꼈다. 구름 위를 산책하는 기분이었다. 해운섬 할머니의 약초에서 과연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해석은 잔디밭을 가로질러 엘버트 박사의 연구실로 향하면서 생각했다. 서늘한 바람이 연구소 전체를 운행하고 있었다. 철질한 낙엽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다. 큼지막한 검정색 다람쥐들이 해석의 좌우를 휙휙 지나갔다. 엘버트 박사가 있는 연구소 건물은 녹색과 밝은 청색으로 띠를 두르고 있었다. 사이사이에 그려진 건물의 흰선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해석은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건물로, 새로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해석은 건물의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지나 곧바로 엘버트 박사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다. 거의 4주 만이었다. 엘버트 박사는 현미경으로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기계를 만지작거리는 엔지니어가 있었다. 해석을 보면서 엘버트 박사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해석, 잠시 기다려줘요. 곧 끝나니까. 엘버트 박사는 마치 해석이 스스로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해석의 행동을 세세하게 살펴보던 그는 해석이 갑자기 기숙사 방돌이를 마치고 연구실로 들이닥친 것이며 정보 자료들을 뒤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자신을 찾게 될 것도 짐작하고 있었다. 엘버트 박사는 가로와 세로로 움직이는 현미경의 현물대를 살피고 있었다. 엔지니어가 새로 장치한 부품을 올리고 오른손 곁의 버튼을 누르자 가로, 세로가 자동으로 움직이더니 하나의 사물에 고정되는 것이 보였다. 재물대 위에는 슬라이드 글라스에 세포 조각이 염색되어 있었다. 재물대가 자동으로 움직일 때마다 블루시안 용액의 푸른 빛이 19인치 크기 모니터에 선명하게 투영되었다. 장치가 작동될 때마다 재물대를 로봇처럼 스스로 움직여서 세포막, 세포의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등의 세포 소기관 사이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세포 조직을 스스로 찾아가는 실험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듯 했다. 엘버트 박사님, 이제 완성이 된 듯 합니다. 엔지니어는 기쁨에 가득 찬 모습으로 현미경에서 눈을 떼고 엘버트 박사를 올려다보았다. 그렇군, 좋은 발명품일세. 수고했네. 손님이 오셨네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엘버트 박사와 이야기를 마친 엔지니어는 박사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는 그의 연구실을 빠져나갔다. 해석 오랜만인데 자, 자리에 앉게. 박사는 엔지니어가 나간 자리에 그를 권하였다. 해석은 회전식 사무용 의자에 앉았다. 무슨 일인가? 무엇을 도와줄까? 엘버트는 마음씨 좋은 시골 아저씨 얼굴을 하면서 그를 바라보았다. 싱글거리는 얼굴은 무슨 좋은 일이 생긴 표정이었다. 해석을 바라보면서 박사는 궁금한 점이 많았다. 영어책은 다 외운 것 같은데 어떻게 단기간에 암기했느냐? 그래, 숙소에 들어박혀 무엇을 생각했느냐?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자료실에서는 어떤 책을 보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기서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가? 등등 해석에 대한 궁금한 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박사는 해석의 입술을 주시했다. 그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말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박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자생식물이 임상적으로 진통 효과에 약효가 있는 것으로 구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엘버트 박사는 고개를 끄덕거려 버렸다. 귀 밑에서 시작되는 흰털이 턱을 온통 뒤덮고 있었다. 머리 역시 백발이었으므로 유일하게 휘지 않는 것은 푸른색 눈동자였다. 그의 맑은 눈이 웃고 있었다. 그래, 그런 정신을 가져야지. 그렇지, 스스로 해보는 거야. 그가 그리 말하는 듯 했다. 엘버트 박사는 무엇이든지 말하고 행동하고 상상하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왔다. 해석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싶었다. 해석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해석이 접근하려는 최종 정착력이 무엇인지를 곧바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박사님, 혹시 천연 진통제를 개발하였습니까? 물론 해석은 조금 전에 자료 조사를 통해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단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다.
조금이라도 해석이 생각하는 분야에 그의 관심을 끌어내고 싶었다. 엘버트 박사 밑에는 무려 100명의 연구원들이 매달려 있었다. 모든 연구원들이 그들의 과제를 그에게 보이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었다. 그것이 곧 그들에게 출세의 길이었기 때문이다. 엘버트 박사가 지도해 준다면, 자신의 아이템에 비중을 두어준다면 연구비와 명예와 혹시 아는가? 다음 노벨상의 주인공은 자신들이 될지도 모를 일 아닌가. 연구소에는 그런 꿈들을 나는 연구원들이 영국, 미국, 프랑스, 핀란드, 인도 그리고 중국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몰려와 있었다. 어찌 보면 해석 자신이 그런 위대한 과학자의 지도를 받는 무리에 속한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1년이라는 정해진 기간, 한국과 독일의 국가 간 교류, 한국 대기업의 연구소 기부, 그런 환경들이 어우러져 해석에게 최선의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다. 해석의 질문에 박사는 의아해하는 표정이었다. 무엇을 알고 싶은 거지? 그런 얼굴이었다. 여전히 장난스러워 보이는 그의 눈이며 얼굴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천연물 신약을 찾기 위해 200개의 후보 물질을 추적 중이네. 우리 연구단의 100명의 연구원들 보았지? 그들이 그것들을 공동 연구하고 있어. 한국산 후보 물질도 그런 아이템에 넣어 추적해보고 싶습니다. 박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해석은 그의 협조에 대한 다짐을 갖고 싶었다. 물론이지. 박사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해석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그가 왜 모르겠는가. 박사는 빙긋이 미소를 짓더니 해석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였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을 당분간 자네에게 배정하겠네. 자네의 약초를 검증하는데 대략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릴 거야. 그중 석 달간 내 시간에 매주 하루를 자네에게 배정하겠다는 말이네. 그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다. 연구소장 주재회의, 연구단 주재회의, 대학 및 외부 초청 강의, 정부 관계자 회의, 지역 관계자 회의, 학회 편집자 회의, 논문 수정, 연구원들 미팅, 실험 수정, 연구원 시운회, 연구실 순회, 매일의 일과를 보장은 더하다. 아침 회의, 비서회의, 연구단 회의, 팀장 회의, 연구소 간부 회의, 실험실 등등. 그 가운데서 하루를 온전히 해석에 할당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근무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2년 정도 됩니다. 엘버트 박사는 자주 만납니까? 자주라고요? 1년에 2번 정도입니다. 2번이요? 하하하, 다들 그래요. 대부분의 일은 연구팀장 선에서 끝나지요. 1년에 2번이란 그가 주관하는 반기 연구 성과 발표할 때 정도이지요. 그때는 그를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지요. 그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연구원으로 전락하느냐. 우리는 그 2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 1년 동안 열심히 정신없이 일합니다. 경쟁이지요. 영국에서 왔다는 버틀러 박사, 그에게 아니 대부분의 연구원에게 엘버트 박사와의 개인 시간을 갖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기회, 해석은 기회라는 말이 떠올랐다. 기회, 노벨상 수상자가 매주 1회 그를 지도해준다. 1년이란 짧은 기간이지만 그것은 이곳 연구원들의 5년 이상과 맞먹는 좋은 기회였다. 부근한 그의 미소만큼이나 작은 나라 한국에서 온 젊은이를 그토록 애착을 갖고 배려해주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고마울 따름이었다. 해석은 박사의 연구실 나오면서 벌써부터 다음 주에 있을 그와의 면담 시간이 기대하기 시작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진통제 개발에 접근할까?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자신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어떤 연구원들이 그를 도와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검은 까치들이 떼를 지어 서쪽 하늘로 긴 봉우선을 지으며 지나갔다. 깍 소리가 크게도 울려 퍼졌다.